원수의 뺨을 직접 때린 게 마서린이었는데 오장미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거든요. 이게 그냥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수의 가장 차가운 얼굴이었을까요? 오늘 방영분 보시면서 저도 몇 번이나 등골이 오싹했는데요. 단순한 막장이라고 보기엔 이번 회차 너무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오늘 제대로 뜯어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장미를 여전히 불쌍한 여주인공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회차를 보면서 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장미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 복수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양부 오복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장미는 슬픔을 감추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충격과 상실감에 주저앉을 텐데 오장미는 달랐어요. 슬픔은 나중에,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는 듯이 마서린의 신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적진 한가운데로, 그것도 자신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세계 한복판으로 웃으면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용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그 침착함이에요. 오장미가 마서린의 신분으로 채화영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냥 차갑고 고요한 눈빛. 그게 오히려 더 소름 돋았어요. 복수하는 사람은 보통 감정이 넘쳐요.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로 손이 떨리거나. 그런데 오장미는 달라요. 감정을 연료로 쓰되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에요. 이 절제가 이 캐릭터를 무섭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오장미의 이 침착함이 강함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의 비어버린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회차에서 오장미가 한 행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마서린을 안아준 장면이에요. 뺨을 맞은 거잖아요. 본인이. 근데 밀어내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저는 두 가지로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마서린을 같은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마서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행동. 어느 쪽이든 오장미는 이 순간에도 복수의 판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캐릭터가 단순한 피해자 히로인을 넘어서는 이유예요. 이 드라마에서 빌런하면 채화영이 단연 원탑이죠. 그런데 오늘 회차를 보면서 채화영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나쁜 엄마, 탐욕스러운 여자 그 이상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채화영은 30년 전 정숙희의 딸을 납치해서 자기 자식으로 키웠어요. 그 아이가 마서린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비밀이에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거짓말 위에 모든 걸 쌓아 올린 거잖아요. 재벌가 사모님 자리도, 마서린과의 모자 관계도, 드림그룹 내에서의 지위도 전부 다 그 거짓말 하나가 바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면 한 곳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부 무너지는 구조예요. 채화영이 요즘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너지려는 걸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회차에서 채화영의 반응들을 보면 예전처럼 여유롭고 우아한 빌런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딘가 쫓기는 듯한,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몰린 동물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채화영이 이 비밀이 밝혀질 위기를 감지할수록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더 극단적인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마서린을 더 강하게 올가매려 할 수도 있고 장미를 향한 공격을 더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채화영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드라마의 긴장감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채화영 캐릭터의 비극이기도 해요. 거짓 위에 진심을 쌓아버린 거잖아요. 마서린을 진짜 자식처럼 사랑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랑 자체가 이미 범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단순히 미운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딘가 씁쓸하고 복잡한 감정이 남거든요. 오늘 회차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코 이거예요. 한영자가 채화영의 머리 위로 와인을 쏟아부은 장면. 솔직히 저 혼자 박수쳤거든요. 화면 보면서요. 근데 이 장면을 단순히 시원한 복수극의 한 장면으로 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장면이거든요. 그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채화영이 마치 안주인처럼 굴어온 거고요. 그 미묘한 힘의 불균형, 그 긴 시간의 굴욕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와인 한 병으로 터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에요. 한영자가 그 행동으로 말한 거예요. 이 집은 오장미 집이고 너는 가짜야. 이제 그 가짜 놀이를 끝낼 거야. 30년짜리 거짓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영자라는 캐릭터도 다시 보게 됐어요. 이분 그냥 남편한테 치이고 아들 강준호한테 구박받고 쉬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감내해온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걸 터뜨릴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한영자가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는 꽤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단순한 조연으로 소비되기엔 이 캐릭터 너무 단단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제일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복선 이야기예요. 이번 회차에서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등장했는데 바로 강백호가 입양 당시 지니고 있던 두꺼비 문양이에요. 처음 이게 나왔을 때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거든요. 근데 그 문양이 마대창 회장 가문의 전통 문양이랑 완전히 일치해요. 잠깐,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강백호가 마대창 회장의 친혈 6일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드라마 전체의 판이 뒤집혀요. 채화영이 지금까지 공들여온 드림그룹 후계 구도, 마서린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짜놓은 그 판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강백호가 진짜 혈육이라면 상속의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채화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녀가 강백호를 어떻게 처리하려 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이 두꺼비 문양, 작가님이 그냥 넣은 소품이 아닐 거예요. 복선을 이렇게 조용하게 심어두는 방식, 이 드라마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증거예요. 20회 연장이 확정된 만큼 이 복선이 회수될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여러분도 이 문양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이 장면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강준호 이야기를 빼면 섭섭하죠. 언약식장에서 강백호를 폭행하고 오장미를 납치까지 한 강준호.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강준호는 달라요. 오장미가 자기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그것만 있어요. 오장미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중에 없어요. 이 캐릭터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정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감정이 넘쳐서 무섭거든요. 넘치는 감정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사람. 그 에너지가 폭력과 납치로 이어졌을 때 이건 멜로의 언어로 읽히면 안 돼요. 그리고 강백호요. 강준호한테 맞고 나서 강백호가 뱉은 말이 있어요. 오늘부로 형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피보다 진한 분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형제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 그 안에서 강백호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도 이 드라마의 중요한 축 중 하나예요. 강백호는 지금 오장미 편이지만 자신의 출생 비밀이 밝혀졌을 때 그 균형이 어떻게 바뀔지 그게 변수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복잡하게 보게 된 캐릭터는 마서린이에요. 마서린은 가해자예요. 오장미의 뺨을 때렸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해요. 납치당한 아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캐릭터. 그래서 마서린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매번 헷갈려요. 오늘 회차에서 마서린이 오장미와 마주보며 뺨을 때리고 울부짖던 그 장면. 그 눈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마서린은 지금 채화영의 세계가 가짜라는 걸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인식하진 못하더라도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 그 혼란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오장미를 향한 분노도 사실은 그 혼란에서 튀어나온 거고요. 그리고 오장미가 그 마서린을 안아줬을 때 마서린 입장에서 그 포옹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엄마 채화영한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온기였을 수도 있어요. 채화영은 마서린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조건과 기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장미는 뺨을 맞고도 안아줬어요. 그 온도 차이를 마서린이 느꼈다면 마서린이 오장미 쪽으로 마음이 기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작가님의 의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마서린이 결국 오장미의 편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끝까지 채화영 편을 지킬 것 같으세요?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댓글로 꼭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드라마 앞으로 더 터질 게 많거든요. 놓치면 아깝습니다. 구독 버튼 지금 바로요. 다시 오장미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오늘 회차에서 오장미가 마서린을 안아준 장면, 저는 이게 이번 에피소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장미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장미는 지금 채화영의 세계에 침투해 있어요. 그 세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면 마서린이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마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채화영의 성은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오장미가 그걸 계산하고 있다면 이 포옹은 마서린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첫 수예요. 차갑고 무섭지만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오장미도 결국 사람이에요. 마서린이 자신과 똑같이 채화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 연민을 억누를 수 없었던 거예요. 복수는 멈추지 않겠지만 마서린만큼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게 오장미 캐릭터의 인간미를 부여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와 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이 드라마의 오장미는 복수를 위해 감정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으면서도 그걸 복수의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캐릭터를 무섭고 동시에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예요. 두꺼비 문양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강백호의 출생 비밀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 클리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드림그룹 승계 문제와 직결돼 있거든요. 지금 채화영은 마서린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강준호도 그 판 위에 있고 마대창 회장도 그 판 위에 있어요. 근데 강백호가 마 회장의 진짜 혈육이라는 게 밝혀지면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강백호가 우선순위가 돼요. 채화영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화영에게 강백호의 출생 비밀은 단순히 불편한 사실이 아니라 존재의 위협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채화영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 극단적인 선택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백호 본인은요. 자신이 그 가문의 혈육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서 있던 자리, 강준호와의 형제관계, 오장미와의 연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까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강백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이 드라마 후반부의 핵심 서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틀려도 댓글 테러는 사양합니다. 웃음. 이번 회차의 복선과 인물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서 정리해봤어요. 오장미의 포옹 이후 마서린의 내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채화영의 세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니 어쩌면 가짜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 마서린이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해요. 자신의 출생에 관한 것, 혹은 채화영의 과거에 관한 것. 그 단서를 들고 마서린이 선택하는 건 채화영에게 묻는 것도 오장미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마서린이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채화영도 오장미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을 흔들 수 있거든요. 마서린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 저는 꽤 높다고 봐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오늘 회차에서 마서린이 울부짖던 장면이에요. 그 감정의 크기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알고 싶은데 알기 두려운 사람의 감정처럼 보였어요. 그게 다음 회차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두꺼비 문양이 채화영의 눈에 들어오는 회차가 오는 거예요. 아직 채화영이 그 연결고리를 눈치챘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만약 알고 있다면 채화영은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죠. 강백호의 출생 기록을 조작하거나 두꺼비 문양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강백호 자체를 이 판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강백호와 오장미의 연대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같은 표적이 됐을 때 사람은 서로 뭉치게 되니까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채화영이 요즘 점점 더 방어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방어적이 됐다는 건 그 공격이 이미 준비 중이라는 뜻일 수 있거든요. 어느 시나리오가 맞든 다음 회차는 분명히 뭔가 터질 것 같아요. 20회 연장 확정에 작가님 에너지 마음껏 쓰실 것 같으니까요. 이번 회차를 총평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막장 드라마의 쾌감 요소들, 즉 뺨 때리기, 와인 세례, 납치, 선언 같은 것들을 다 갖추면서도 그 안에 복선과 심리 묘사를 촘촘하게 심어놨거든요.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들을 나열하는 것과 그 장면들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인과관계로 설계해두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남자가 계속 흥미로운 건 막장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설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20회 연장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복선이 회수되고 더 많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같이 추적할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다음 화에서 마서린은 결국 오장미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그리고 채화영이 두꺼비 문양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강백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장미의 복수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서린이라는 변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요? 다음 화가 방영되는 순간 바로 리뷰 올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예측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같이 틀리면 재밌으니까요. 이 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